여러분, 지금 밀라노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밀라노에 온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만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시나요? 화려한 시상대도 카메라 플래시도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올림픽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수촌 식당 문제. 올림픽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논란이 밀라노에서도 여지없이 터진 겁니다. 이탈리아라면 미식의 나라 아닙니까? 피자와 파스타의 본고장, 에스프레소 한 잔에도 철학을 담는다는 그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설마 밥 문제가 생기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한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수촌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각국 선수들이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이었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도시락을 열어 젓가락을 드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 선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저것 좀 맛볼 수 있느냐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라 자부하는 이탈리아도 결국 실패한 올림픽 선수촌 급식, 그 빈틈을 메운 대한민국의 도시락 시스템, 그리고 올림픽 기간 동안 밀라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풍경까지. 경기장 안에서는 메달을 놓고 싸우고 있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밀라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선수촌 식당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전부터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 선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겠다. 아시아식 메뉴도 준비하겠다. 꽤 그럴듯한 약속이었죠.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요리 자존심을 생각하면 최소한 먹는 것만큼은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선수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선수들이 마주한 풍경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우선 식기구가 놓인 테이블에서 젓가락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식 메뉴를 준비하겠다더니 젓가락조차 비치하지 않은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아 선수들을 위한 음식은 사실상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인 요리라고 내놓은 것들을 보면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생선 구이, 얇게 썬 소고기 요리 정도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과일 서너 종류, 요거트, 견과류, 치즈, 달걀.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호텔 조식 뷔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이 호텔 조식 뷔페 수준이면 그게 칭찬으로 들리시나요? 극한의 운동량을 소화해야 하는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과 종류였던 거죠. 치즈만 해도 대여섯 종류를 늘어놓았다고 하는데 유럽 선수들이야 익숙하니 먹을 수 있다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선수들에게는 맥기니 치즈와 빵이라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조직위가 자랑한 세계 각국 스타일의 음식이라는 건 결국 이탈리아식 식사에 과일 몇 조각을 얹어놓은 것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물론 밀라노 올림픽이 역대 최악은 아닙니다. 최악의 타이틀은 다른 대회들이 이미 가져갔으니까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은 대회 전부터 미식의 대국답게 670종의 메뉴를 제공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670종이면 몇 끼니 다른 음식을 먹어도 올림픽 기간 동안 다 못 먹을 양이잖아요.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 대다수 메뉴가 기름 범벅이었다고 합니다. 육류 위주의 기름을 과하게 사용한 요리가 즐비했고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느끼한 음식들이 식탁을 채웠죠. 메뉴 수가 670개라고 해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됐을까요? 메뉴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만들라는 비판이 쏟아졌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특히 중국이 첨단 기술력을 과시하겠다며 도입한 조리 로봇, 이게 화제가 됐는데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봇이 만든 음식을 실제로 먹어본 선수들의 반응은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였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자랑하려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한 꼴이 된 겁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올림픽 선수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 전인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은 어떠했냐고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처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 놓여있던 음식 중 그나마 먹을 만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땅콩 버터 바른 식빵이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땅콩 버터 샌드위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베이징에서 로봇이 만든 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도쿄의 땅콩 샌드위치가 그리울 줄은 몰랐다는 자조적인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 파리올림픽, 프랑스야말로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미식의 양대 산맥 아닙니까? 이번에야말로 먹는 문제는 걱정 없겠지 했는데
파리도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퀄리티가 역시나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올림픽 역사를 쭉 돌아보면 선수촌 급식이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도쿄, 베이징, 파리, 그리고 밀라노까지 매번 같은 불만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올림픽 급식 역사에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입니다. 당시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선수들로부터 음식에 대한 불만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최초의 대회다. 역사상 최초. IOC 위원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공식 집계로 400가지가 넘는 메뉴가 선수촌 식당을 가득 채웠고 배식대 앞에 선수들이 줄을 서서 한두 바퀴씩 돌아야 할 정도로 풍성했다고 하죠. 한식은 물론이고 아시아식, 서양식, 할랄 음식까지 종교와 문화를 고려한 세심한 메뉴 구성, 맛도 양도 종류도 완벽했다는 평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개최한 올림픽의 수준이었습니다. 선수들 먹는 것에는 절대 장난치지 않는, 손님 대접 하나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한국인의 저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올림픽 급식의 수준이 다시 곤두박질 친 겁니다. 평창에서 한 번 올라간 눈높이가 도쿄에서 추락하고 베이징에서 바닥을 치고 파리에서 겨우 올라오나 했더니 밀라노에서 또 주저앉은 격이죠. 평창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훌륭했던 거라는 걸 이후 대회들이 역설적으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파스타만 먹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도시락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밀라노 선수촌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한 호텔, 이곳의 주방을 통째로 빌려 대한민국 선수단 전용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영양사, 조리사 등 총 14명의 전문 인력을 밀라노까지 파견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끼의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도시락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온통에 담겨오는 따끈한 흰 쌀밥, 김이 솔솔 피어오르는 국, 갓 지은 밥 위에 올려진 반찬들, 김치는 물론이고 고기 반찬, 나물, 계란말이까지 한국에서 매일 먹던 그 밥상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락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집 밥의 온기이고 익숙한 맛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에너지원인 거예요.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을 잘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특히 동계 종목 선수들은 추운 환경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 먹고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안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락이 한국 선수단 내부에서만 화제가 된 게 아닙니다.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거든요. 식당에서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열면 주변 테이블에서 고개를 돌리는 외국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게 뭐지? 하는 호기심의 눈빛이었다가 김이 피어오르는 밥과 반찬의 향을 맡는 순간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과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외국 선수라면 슬금슬금 다가와서 한 번만 맛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외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단의 급식 지원 센터가 있는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 음식을 우리도 주문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전해지는 증언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이 도시락을 싸먹는 건 좋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만 별도로 음식을 준비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한국만 따로 음식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강대국들은 대부분 자국 선수단을 위한 별도 식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도 영양사와 조리 인력을 데려와서 선수촌 근처에 별도 식사 공간을 마련하는 게 이제는 거의 관행이 됐습니다. 재밌는 건 일본의 경우인데요. 돌이켜보면 일본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자국 선수단을 위한 별도 식당을 선수촌 인근에 차렸습니다. 일본에서 요리사와 주방 직원 19명을 직접 데려왔고 조리기구와 식자재까지 전부 일본에서 공수해왔다고 해요. 평창 올림픽의 선수촌 급식이 역대급으로 좋았는데도 말입니다. IOC 위원장이 극찬한 그 식당이 있는데도 자국 음식을 따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일본이, 한국이 해외 올림픽에서 도시락을 싸먹는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난 떤다, 다른 나라 음식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평창에서 똑같은 걸 했으면서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확히 내로남불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 시스템이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산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중국 측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자국이 개최한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촌 급식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기억이 있으니 한국의 도시락이 칭찬받는 꼴이 달가울 리가 없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못한 걸 남이 잘한다고 불만을 가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도쿄올림픽 당시 벌어졌던 일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식자재가 선수촌 식당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독자적인 급식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건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일본 측 반응이 어땠느냐?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한다. 검사를 거친 식자재는 안전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평창에서 한국 음식 대신 자국 음식을 따로 만들어 먹었잖아요. 자기들이 해외 올림픽에서 별도 식사를 준비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고 한국이 같은 걸 하면 결례라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인 건가요? 이런 이중잣대는 이번 밀라노에서도 여전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단이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현지에서 화제가 되자 중국과 일본 일부에서는 IOC에 불만을 전달하겠다는 식의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유가 뭐냐고요? 특정 국가만 별도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수많은 나라가 별도 식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문제를 삼겠다고요? 솔직히 불만의 본질은 형평성이 아닐 겁니다. 한국 도시락이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를 끌어서 배가 아픈 거겠죠. 자기들은 못하는 걸 한국이 해내니까 불편한 거고요. 하지만 외국 선수들의 반응은 정직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을 부러워하는 게시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한국팀 옆에 앉으면 행복하다. 한국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집중이 안 된다. 다음 올림픽에는 한국 선수단에 들어가고 싶다. 같은 농담 반 진심 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의 솔직한 반응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선수촌 식당과 도시락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놀라운 일은 선수촌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밀라노 시내 한복판, 100년이 훌쩍 넘은 이탈리아 전통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밀라노가 가장 밀라노다운 시절 귀족 가문이 살고 사교를 즐기던 공간이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지금은 밀라노 시민들이 사랑하는 문화공간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시간 캡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는 곳이죠. 이탈리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공간 앞에 매일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이탈리아를 느끼러 온 게 아닙니다. 코리아를 느끼러 온 겁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맞아 이곳에 대한민국의 코리아 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각 나라는 자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도시 곳곳에 자국 하우스를 운영하는데요. 한국은 밀라노 시민들이 가장 아끼는 이 유서 깊은 공간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모든 관계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코리아 하우스 스태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놀란다고 합니다. 준비한 것보다 몇 배나 뜨거운 반응 때문이에요. 매일 수천 명의 인파가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부러 이 하우스를 목적지로 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까지 섭렵한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코리아 하우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끝이 안 보이는 줄입니다. 이 줄이 어디를 향하는지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닭 강정, 어묵, 호떡.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든 코스 요리가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면 퇴근길에 길거리에서 사 먹고 겨울밤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무는 우리의 일상적인 음식들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자와 파스타의 나라 사람들이요. 세계 최고의 미식 문화를 자부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길거리 음식 앞에서 기꺼이 줄을 서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시나요? 현장에서 만난 이탈리아인 가족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한 입 먹더니 웃음부터 터뜨렸다고 해요.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모노모노라고 했답니다. 한국어로 맛있다는 뜻인 모노모노를.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어로 맛있다는 표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죠. 정말 맛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음식이 없으니까요. 잠깐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인이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부터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식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올리브유 하나에도 치즈 하나에도 수백 년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 한국의 닭강정과 호떡 앞에서 부러움이 섞인 감탄을 내뱉은 겁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 소녀에게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물어보자 망설임 없이 떡볶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요? 이탈리아 소녀가 떡볶이를 즐겨 먹는 세상.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풍경이었을까요? 음식 코너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K-팝 댄스 체험 시간이 한창이었다고 하는데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중년 어른까지 국적도 나이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음악에 맞춰 웃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리듬을 타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이크를 가져다 대자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K-팝을 사랑해요. 옆에 서 있던 친구들도 나란히 K-팝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외쳤고요. 그중 한 소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어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즐겨 들어요. 한국어가 아름답다, 이 말이 이탈리아 소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K-팝을 듣기 위해 한국어를 접하고 그 언어의 소리와 리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예요. 음악 하나가 언어에 대한 감상으로 이어지고 언어에 대한 호감이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진짜 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K-팝 못지않게 뜨거웠던 코너가 또 있습니다. K-뷰티 체험존인데요. 한국식 아이돌 메이크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이 코너 앞에도 역시나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온 한 여성은 한국 화장법을 직접 배우고 싶어서 코리아 하우스를 찾았다고 했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품질이 좋다고 다들 좋아하죠. 벨라루스까지 동유럽까지 한국 화장품의 입소문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화장품 하나로 사람의 표정과 자신감까지 바꾸는 것, 이것이 K-뷰티가 전 세계에서 통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탈리아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한국어를 꽤나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수우파 봤어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 한국 엠넷에서 방영한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마니아층이 즐기는 예능인데 밀라노의 이탈리아 청년이 그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한 겁니다. 한국 문화의 침투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이런 장면을 보면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울려 퍼진 가장 인상 깊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외치는 이 한마디, 한국 사랑해요. 한국어로 한국을 사랑한다고. 밀라노 한복판에서 100년 된 이탈리아 고택에서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는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밀라노라는 도시 자체에 이미 한국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밀라노 시내 대학들을 보면 한국어 학과가 외국어 학과 중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라노 시청에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김장 체험 행사를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시내 곳곳에 한국식 카페가 들어서서 성업 중이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아메리카노는 진짜 커피가 아니라며 에스프레소를 고집하던 이탈리아인들이 한국식 카페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다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밀라노에 문을 연 한국관에서는 전통 한복 패션쇼까지 열렸는데 입장객이 너무 몰려서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복이 밀라노 패션의 심장부에서 이 정도 반응을 얻고 있다는 건 K, 패션의 영향력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밀라노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 한국 문화, 대학에서, 식탁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어딜 가든 코리아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도시가 된 겁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이 정도였으니 올림픽이라는 초대형 이벤트와 맞물려 코리아 하우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기분 나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냐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중국입니다. 밀라노 곳곳에 한국 문화가 퍼져 있는 모습이 중국 측 관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에요. 중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밀라노에 한국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 특정 국가의 문화가 곳곳에서 묻어나 불편하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이게 정말 중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유럽에서 대형 축구 대회가 열리면 중국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경기장에 중국어로 된 중국 기업 광고판이 잔뜩 걸려있는 걸 우리 모두 봤잖아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를 거대한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건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온 일인데 한국 문화가 밀라노에서 자연스럽게 사랑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고요?
한국은 광고판을 세운 게 아닙니다. 돈을 뿌려서 문화를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밀라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사람들의 취향과 선택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건 좀 우스운 발상 아닙니까? 결국 중국이 불편해하는 건 밀라노에 한국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닐 겁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문화 영향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함, 자국의 문화 수출이 한국만큼의 자발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이게 진짜 불편한 지점이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올림픽위원회에 진정서를 넣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발 물러나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꿈이던 시절이 있었고 세계 무대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조차 드물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비로소 세계 지도에 이름을 올렸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국제적 존재감이 희미했던 시기가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인이 모이는 올림픽이라는 최대의 축제에서 가장 긴 줄이 서 있는 곳이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가장 뜨거운 함성이 터지는 곳이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웃고 먹고 춤추고 한국 사랑해요를 외치는 곳이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100년 된 이탈리아의 보물 같은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첨단 기술이 아니었고 거대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닭강정과 호떡이었고 어묵과 떡볶이였고 K-팝의 리듬이었고 K-뷰티의 섬세함이었고 한국어의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매일 듣는 노래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이 지금 이 순간 밀라노를 매료시키고 있는 거예요. 선수촌에서는 파스타와 치즈밖에 없는 식당 대신 따뜻한 도시락으로 밥심을 채우고 경기장에서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 최정상급 실력으로 메달을 겨루고 경기장 밖에서는 한국 문화의 매력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 빙판 위에서 아쉬움이 남은 순간도 분명 있었지만 이 올림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코리아라는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그 어느 때보다 넓게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응원할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는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이 아름다운 축제를 즐기고 오는 것. 메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의 안전과 행복이니까요. 그리고 밀라노 곳곳에서 한국 사랑해요를 외치는 목소리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